12월 3일 날 대통령님께서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사실 그 직전에 장관님께서 미리 부대에 좀 가서 대기하라, 무슨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듣고 들어갔었거든요. 저는 국민의 대표이시고 국군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이 저 개인적으로는 알기로는 검찰총장님까지 하셔서 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아마 전문가 아니신가라는 생각도 하는데 국민을 상대로 또 전 세계, 전 국민에게 방송을 통해서 그것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위법이다, 위헌이다라는 생각을 하등에 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적법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장관이 저에게 즉시 국회로 가라고 했을 때 그거는 작전 지시로 이해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군인 관점에서 봤을 때 대통령님이 국민 담화를 한다는 것은 전략 지침입니다.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지만 군인들한테는 상황 인식을 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 기억은 안 나는데 대통령님께서 탄핵 얘기를 하시면서 사법 기능이 좀 정상화가 안 되고 행정 기능이 뭐 정상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셨는데, 통합방위 해서 비상사태와 관련돼선 서울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5개 법령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비상사태와 관련돼 있는 건 통합방위, 민방위법, 예비군 기본법, 계엄법, 그 다음에 추무사태입니다. 이 5가지를 항상 염두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사태 하면은 무슨 상황인지 압니다. 근데 거기서 그 언급하셨을 때 계엄령에 이런 문구가 있는 게 기억이 알고 있었어요. 어떤 여러 가지 교란적인 이유로 행정과 사법 기능이 어떤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계엄령이 선포되는 조건이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법은 아니면서 이게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구나라는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증인이 아주 불행한 군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변호사님께서 불행한 군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불행한 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불행하다고 표현하시는 건 좀 과하시고, 그건 굉장히 저한테 군부 입은 사람한테 대한 굉장히 좀 좋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증인은 정치적으로 군인이 이용된 그런 상황 속에 증인께서 몰려들어갔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나요? 증인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의 역할은 저를 통해서 다음 세대, 그다음에 우리 후배 장병들이 좋은 선례가 되고 모범이 되고 그들의 어떤 가치관이 정립되기를 바라는 목표로 살아왔습니다. 작년 1월 30일 날 수방사령관 되고 얼마 뒤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제가 징계위원으로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 사건이 저한테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아시는 건데 서해 민간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그 관련되어 있는 작전 책임 부대장에 대한 징계를 제가 하게 됐었습니다. 그 내용은 보안이고 비밀이기 때문에 내용은 말씀 안 드립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이 죽었는데 결심하는 사람이 없었고, 상황 평가하는 사람이 없었고, 건의한 사람이 없었고, 확인한 사람이 없었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군인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삼성 장군까지 돼가지고 제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고 생각했을 때 그 잘못된 풍토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12월 3일 국회로 출동하라고 그랬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나가게 됐던 이유도 제가 책임지려면 제가 먼저 보고 판단해서 임무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결과까지 가보진 못했지만 어떤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됐고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앞서 불행한 군인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불행한 군인이 무엇인지 제가 묻고 싶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의 어떤 한 가지 사건에 어떤 위협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은 위협, 또 뭔지도 모르는 비상이 걸렸을 때 이거저거 다 따지면서 법적인 거 다 따지면서 나중에 합니까? 비상이 걸렸을 때 법적인 거 다 따지면서 나중에 합니까? 나중에 합니까? 그건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행복한 군인인가?